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이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그 이상은 2심에서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 사태의 본질은 김만배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 손해가 일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그 일당이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분석과 예언이 연일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대해서 수백원 대의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면서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나왔다고 오늘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대장동 일당이 공범 이재명의 뒷배를 믿고 배째라를 시전 중이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공범 이재명의 뒷배를 믿고 배째라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이런 연고가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남욱 씨와 김만배, 정영학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2,070억 원 대의 재산을 이들이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하기 위해서 보전을 했습니다. 추징 보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의 재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나온 범죄 수익으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결된 남욱 씨 자산은 약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남욱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 씨에게 약 1,01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10억 원에 대해서는 1푼 한 전 추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수사팀이 항소해가지고 추징액을 다시 2심에서 다투보려고 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남욱 씨에 대한 추징금은 제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선고가 나옵니다. 즉 추징금은 제로다 이거죠. 그러자 남욱 씨 측은 지난 14일 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가리켜 공범이라고 하면서 공범이 이재명 뒷배 믿고 배째라 시전 중이다. 배째라라고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천억의 돈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여 석방해 달라는 취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은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이 5명의 대장동 일당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년 8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곧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항소 포기로 확정된 자기들의 재산 수천억 원의 재산을 주물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무죄 석방이라면서 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식으로
대장동 일당을 편들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만배 일당이 재벌된 걸로 부족해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민주당을 협박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약 1,010억 원의 추징, 남욱 씨에 대한 약 1,010억 원의 추징에 대해서 이를 한 푼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서 다투어 보려고 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이제 남욱 씨에 대한 추징금은 1,000억 원은커녕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이제 국가는 남욱 씨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욱 씨가 지난 14일 검찰이 추징 보존해 놓은 내 돈을 돌려달라, 이런 취지로 추징 보존 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가리켜 공범 이재명 뒷배 믿고 배째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범죄 수익은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배임죄가 폐지되면은 배임죄 폐지에 따라서 석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배임죄가 폐지됐으니까 배임죄로 처벌받은 그 분만큼 감형을 해달라든지 석방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배임죄 폐지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이 된다면서 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 식으로 대장동 일당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만배 일당이 재벌로 된 걸로도 부족하여 당장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민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사태 전개를 며칠 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는 예언을 하면서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이다. 이들이 이제 1심이 구형한 400여 원의 추징금만 내고 나머지 수천억 재산은 차지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다. 이 돈의 규모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절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단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하면은 그것과 연동돼 가지고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에 석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재벌 행세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이들 일당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사실상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7일 퇴근을 30분 앞두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당연히 항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30분 사이에 기존의 방침을 확 바꿔가지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 정부 안에서 검찰총장 대행으로 하여금 그렇게 180도로 뒤바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한 사람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항소 포기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 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천하가 다 아는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장동혁 씨를 대표로 만든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과 불법계엄 옹호 집단이 핵심입니다. 이들을 의식해서 장동혁 씨는 며칠 전 규탄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윤어게인 세력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다. 우리는 불법계엄 지지 세력이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니까 결국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4%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재명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은 국민의힘도 싫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사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노선과 판단이 옳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아프게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세력은 한동훈 세력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태가 전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